네, 안녕하세요. 데이디입니다.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컨택을 가져왔습니다. 우주항공 쪽이 조금 주목을 받다가 요즘에 별로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최근에 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금리 상황도 뭐 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 같이 좀 드림이 있는 종목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우주항공 산업이 좀 내러티브 요소가 좀 많이 있다가 24년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숫자들이 뭐 숫자를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성의 상황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확실히 땡겨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성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운스트림에서 플레이어가 뭐 국가별로 나누면, 아니, 글로벌로 보면 숫자가 꽤 많은 기업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나라별로 좀 보안 이슈라든지 국방에 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일단 수요가 조금 더 땡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컨택의 주요 이제 BM 자체가 뭐 지상국을 설치해주는 BM도 있지만 지상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수수료, 흔히 톨게이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국을 한번 이제 지어놓고 건축을 해놓고 나면 크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 고정비가 낮은 사업이다. 레버리지가 크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로는 왜 지금 봐야 되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24년부터 26년은 공공사업 관련해가지고 소형 위성들 발주 및 발사가 좀 예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군집 위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방에서 발사하는 위성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425 정찰 위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사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좀 저도 놀랐는데 숫자가 꽤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가 뭐 안 좋아져서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게 없다. 국가 예산이 갑자기 막 삭감되고 그러는 분야가 아니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는 분야다. 그리고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시는 5월달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죠. 그래서 다가올수록 조금씩 수급이 들어올 거고 뭐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개청이 딱 발생한 이후에는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5월 말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왜 컨택을 골랐냐면 어 컨택이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적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23년도에는 상장 비용하고 판관비가 굉장히 높게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어쨌든 수주가 예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고 25년에는 뭐 흑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다운스트림 하는 기업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다운스트림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해외 고객사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더 좀 꿈에 부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차지하고서라도 국내, 우리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민간 뭐 한화라든지 이런 LIG 같은 우주 쪽 하는 기업들하고도 충분히 커넥션을 통해서 매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꽤 높기 때문에 올해 좀 매출이 좋게 찍힐 성장률로 보면 컨택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사업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좀 보면 지상국을 지어주는 사업이 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이제 지상국을 다른 회사 거 지상국을 지어주는 거를 이제 78% 정도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고 GSAS라고 하죠. GSAS가 저희 톨게이트처럼 말하는 데이터 송수신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 그리고 뭐 밸류에드, 위성 영상 생성,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주로 뭐 매출 보시다시피 지상국 지어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상국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 지상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어, 수수료를 받는 사업도 한다. 아, 조금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은 지상국을 짓는 건 다른 회사의 지상국을 지어주는 거고 수수료를 받는 건 컨택이 갖고 있는 그냥 보유한 지상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두 개가 약간 좀 다른 분야죠. 다른 회사에 지어주는 지상국에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IR 조례 뭐 간단하게 이런 어, 비주얼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시면 업스트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뭐 위성 부품이라든지 뭐 로켓 추진체라든지 뭐 그런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전 공정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다운스트림은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위성에서 지상과의 통신, 송수신, 그리고 그걸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자체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뭐 우주를 발사하기 위한 행동, 그 다운스트림은 그 우주 발사한 거에서 서비스까지를 다운스트림이 있고요. 규모로 자체로 보면 업스트림 규모가 이제 돈의 크기입니다. 20%, 다운스트림은 80%를 차지한다고 이제 조사 결과 있는데 위성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위성과 송수신하기 위한 지상국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상국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수록 일단 컨택의 먹거리는 많아진다. 전방에 대한 산업은 커진다는 거죠. 뭐 그걸 모두 다 컨택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먹거리 향후에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단 주요 고객은 국내 정부가 주요 고객입니다. 100%가 정부고 뭐 23년부터는 이제 작년부터죠. 뭐 정부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 SK텔링크, 세트리가이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컨택하고도 컨택을 했고 이제 지상국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성을 앞으로 일단 발사를 하는 게 지금 프로젝트 간단하게 뭐 표로 제가 나타냈는데 뭐 24년 1월부터 25년까지 정부 사업으로 쭉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나가는 프로젝트와 이런 위성 관련 한화라든지 SK텔링크라든지 민간에서도 뭐 본인의 자체적인 위성을 또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컨택과 지금 국내 유일한 일단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인 컨택과 조금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컨택에서 영업도 국내에는 어느 정도 다 컨택이 잠재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힘을 주고 있는 건 이제 해외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뭐 제주도에서도 뭐 영업에서는 참가인들 중에 70%가 해외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해외 쪽에 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실제로 저희가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국내에 있는 고객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숫자가 내년도에 나올 만한 프로젝트는 이미 다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28년도에 그냥 좀 막연하게 위성 많이 쏜다. 하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예산 늘리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만 알았는데 23년에서 24년도까지 일단 위성 발사 수요안 이걸 보면 28년도부터 엄청나게 갑자기 그래프가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떨어졌네.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냐 보니까 소형 발사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들어가는 정찰 감시용 그 425 프로젝트 때문에 갑자기 엄청나게 이 숫자가 확
튀었더라고요. 옆에 보시다 정체가 14,000개 군집 위성이라고 막 나오는데 얘네들이 뭐 숫자가 뭐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도 어쨌든 확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뭐 빠르든 늦든 발사하는 건 발사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 있는 다관택의 먹거리다. 그래서 발사 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연 3회 이하도 안 되죠. 연 3회도 제대로 못 쏘는 걸로 아는데 28년에는 이런 뭐 초소형 위성까지 한 뭐 1년에 엄청나게 쏴제낀다. 30회 이상 쏴제끼기 때문에 연내에 막 50기, 뭐 100기 막 쏜다고 하니 일단 지금에서 이 드림을 꿈을 좀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막 2차전지 한때는 뭐 28년, 30년까지 다 땡겨오는데 얘네도 충분히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답보돼 있다면 28년 땡겨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미성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운영하는. 일단 22년까지는 위성 발사된 총 개수, 여태까지 발사된 게 3,800개라고 조사가 돼 있는데, 전 우리 22년부터 30년까지, 22년인데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22년부터 30년까지는 총 17,000개 쏜다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산업 예상이. 그러면 총 합이 한 21,000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해에만 막 2,500개씩 막 발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요거는 어느 정도 뭐 추정치가 숫자가 좀 가미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많이 쏘고 많이 쏘면 쏠수록 초소형이든 중형이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고 한다면 다 컨택의 이 먹거리다 전방에는 그렇게 전방 산업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우리 그 테슬라나 아마존에서 쏘는 데이터 통신 위성하고 관측 위성하고는 숫자가 아니, 새틀라이트의 형태가 다른데 취급하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는 기지국의 형태도 달라요. 게이트웨이하고 스테이션하고 구별을 해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뭐 많이 뭐 흔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뭐 블로그라든지 다른 데서는 이거를 구분 안 하고 그냥 통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영상을 위한 관측용 위성과 통신을 위한 통신용 게이트웨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용 위성까지는 숫자가 5만 개 이상 막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숫자 17,000개의 위성은 관측용 위성만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성을 엄청 쏜다. 이게 글로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성 쏘면 중간에 위성과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상국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먹거리고 그리고 위성을 쏘면 당연히 지상국도 지어줘야 되겠죠. 뭐 컨택의 지상국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데이터를 하기도 하지만 뭐 한화에서 위성을 쏘면 한화 거 지상국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저렇게 엄청나게 위성을 쏴제끼면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지상국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24년에 예상되는 가장 수주 기반에 돼 있는 수주 잔고는 지상국을 지어주는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GSAS 사업이 데이터 통신 톨게이트 수수료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뭐 엄청 더 좋아지는 거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상국을 지어주는 건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OPM이 그렇게 확 엄청나진 않고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건 이제 톨게이트 사업, GSAS 사업을 더 기대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크게 뭐 28년, 30년 뭐 이렇게 예상치만 있지 명확하진 않은 게 조금 걸리는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가 여기 또 간단하게 여기 그 글로 좀 핵심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상국 크기에 따라서 프로젝트당 매출이 결정되고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얼마나 크게 지어주냐. 5m 기준 50억, 10m는 100억이 넘는데 이게 수주마다 50억짜리를 그냥
이 전체 턴키를 다 지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분만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 받을 턴키로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받을 때가 5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뭐 부분 지어주는 걸로 수주를 받으면 뭐 10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30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조금씩 수주의 규모는 다르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를 하면서 뭐 연간 2, 3억이라 2, 3억 정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상국 구축해주는 거에 대한 마진은 15%, 뭐 10%에서 15%라고 합니다. 안테나 가격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용역비나 외주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PM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하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10에서 15%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주만 많이 받으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은 진행률에 따라서 일찍을 하고 그리고 지상국을 지어주는 거에 지금 최대 난관이 안테나 수급입니다. 안테나 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상국을 만드는 데는 한 2개월이면 만드는데 안테나가 수급이 안 되니까 부품을 못 구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일단 길게 잡아두고 부품이 들어와서 되는 대로 일단 지어주는 경우가 지금은 주로 이렇게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긴데 뭐 아직 매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케이스가 지금 그래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 위성 어쨌든 많이 발사하면 국방도 그렇고 위성 많이 발사하면 지상국도 많이 지어줘야 되니까 지금의 현재 주력 BM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24년부터도 얘네들이 23년 찍혀 있던 거 매출보다 예상이긴 하지만 뭐 2배 정도, 100% 상승 정도로 뭐 매출 비중 지금과 유지하면서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솔루션이 이 G사스 솔루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트 톨게이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택에서 운영하는 그 지상국을 12개국, 12개, 15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10개를 갖고 있고요. 이 10개를 운영을 하면서 지상국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전에 있는 컨택 본사에서 사람이 항상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합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으로 관리를 하고요. 다만 돌발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현지 사람의 계약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플러스 1년에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 유지 보수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만 하면 연간 뭐 원격으로 나머지들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필요하거나 설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원격으로 계속 관리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이 고정비가 굉장히 적은 사업이죠. 뭐 IT 사업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OPM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쪽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G사스 솔루션 자체가 컨택의 G사스를 이용하는 위성 수가 해마다 일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G사스의 최대 매출 자체가 한 지상국당 하나당입니다. 한 지상국당 10억에서 12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하고 알래스카에 있는 지상국 가동률이 현재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상국은 뭐 50% 미만인 것도 많고 크게 많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풀로 70%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뭐 밸류에이션 할 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이제 15개가 되므로 얘네들 가동률이 이제 뭐 한 50%나 70% 수준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뭐 지상국당 10억을 하면 얘네들이 15개를 다 돌리면 최대 매출이 150억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곱하기 가동률을 하면서 조금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성수가 증가하면 G사스 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상국을 지역을 뭐 지금은 25년에 15개인데 위성이 엄청 많이 쏘았어요. 그러면 15개에서 16개, 17개, 19개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15개를 지어놓은 그 스팟에 있는 지상국에다가 추가적으로 안테나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똑같이 지상국이 올라가는 게 아닌 약간 지상국은 굉장히 위성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안테나만 하나씩 추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상국을 지을 때는 30억이 들지만 안테나만 추가해서 지을 때는 그거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업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는 더 크게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BEP 회수 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주도에 지은 지상국은 이미 BEP가 끝났고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시 15개가 25년에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3년이 지나는 28년이죠. 28년도에 BEP가 끝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28년도에 확 늘어나는 초소형 그리고 소형 위성들 걔네들의 이제 고객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숫자가 확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이제 조금 보면 국내에서는 크게 경쟁 다운스트림 하는 업체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이 부분 하나씩 수주를 받아서 뭐 부품을 납품하고 짜잘짜잘하게 그런 하는 플레이어만 있지 지상국 엔진 처음에 지상국 짓는 거부터 최대 관측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영상하는 것까지 하는 턴키 플레이어라고 하죠. 뭐 턴키 플레이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나라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딸 때나 이럴 때 컨택에 좀 유리한 점이 레퍼런스도 있고 또 턴키로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에 글로벌로 조금 확장해서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한 이유는 전 세계의 노르웨이 업체인 저는 이것도 오타가 나는데 KSAT입니다. KSAT인데 지상국이 지금 꽉 찬 상태 지상국이 지금 사용이 꽉 찼어요. 근데 데이터를 위성에서 우리 데이터 좀 받아줘 하면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KSAT가 더 이상 지금 우리한테는 받을 지상국이 없어요. 없으면 컨택의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 컨택의 지상국이 있다면 컨택의 지상국에 야, 너 여기 데이터 좀 받아달라는데 이것 좀 받아줘. 대신에 매출 반 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위인 노르웨이 기업 KSAT 여기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그 위성과 지상국 간의 커넥션을 하는 여러 업체들 사이에 이 커넥션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국의 위치가 항상 위성이 최적의 위치에 있는 지상국한테 송수신을 하고 싶은데 꼭 그게 내가 쓰는 지상국 업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이 계속 지구 주위를 빙빙빙 도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 시간에 내가 쓰는 KSAT를 쓰고 싶은데 그 지상국이 바로 딱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받아서 매출을 나누는 쉐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지금 지상국 업체들 간에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매출을 서로 쉐어하고 그리고 부족한 뭐 영상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제 고객들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상국을 더 구축하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을 좀 추정을 제가 한 내용들을 플로우를 좀 그려드렸습니다. 23년도에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8월 달에 167억이었는데 하반기 정도에 이제 150억 가량 추가가 됐더라고요. 추가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약간 계절성이 내년도에 이제 그 프로젝트성이다 보니까 국방이나 나라에서 이제 처리하다 보는 거 보니까 연말에 좀 몰린다고 합니다. 계절성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부품 수급이 가장 길기 때문에 후반부에 납기 후반부 쪽에 인식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뭐 예상 수주 진행 가능성이 높다. 네, 정보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예상 리스트를, 이거는 IR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긁어온 거는 이제 기관 보고서에서 긁어오긴 했는데, 이제 컨택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요 스케줄 데이터가 이제 돌고 있어서 예상 수주 진행 가능성은, 갑자기 뭐 수주 안 나오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가능성은 일반적인 기업 프로젝트에 대비해선 뭐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사스도 그렇고 영상 데이터도 그렇고 밸류에드 영상 처리도 그렇고 뭐 크게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영상 위성이나 데이터 처리 그리고 밸류에드 이것도 OPM은 당연히 높죠. OPM은 높지만 매출 뭐 자체가 이렇게 크게 확 늘어날 만한 그런 사업은 아직 아니라서 OPM은 높아도 그냥 크게 다루진 않은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부별로 이제 매출을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고서에서 제대로 추정을 한 케이스가 보고서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다 NA로 그냥 처리를 해서 좀 추정을 제가 한 건데 지상국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내년도 수주 베이스로 값을 이제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영업이익률은 15%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 및 밸류에드도 뭐 영업이익률 지금 나오는 거 그대로 쓰고 이것도 수주가 일단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넣었고요. 이 비중은 크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G서스가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지상국 숫자가 올해 24년도에 12개에서 14개. 그리고 처음에 IR을 할 때는 14개까지 늘린다라고 IR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지연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달 하면 2개. 이것도 뭐 확정은 아니라서 24년 그것도 하반기나 돼야 2개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12개를 할까 하다가 2개도 제대로 시작하자마자 뭐 하반기라고 막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매출을 제대로 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해는 10개로 잡아버렸습니다. 대신에 가동률만 지금 평균 제주도와 알래스카만 70%고 나머지는 뭐 50% 미만도 맞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동률을 23년도에 50% 잡고 내년도 24년 올해 24년도에는 60%로 제가 잡은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 그 지상국당 매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45%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추정을 한 건데 밑에 추정한 방법은 제가 뭐 적용한 환율 그리고 1회 수신당 5.55를 받는 거 그리고 해당 수신 시간, 휴지 시간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쭉 따라 내려가시면 어떻게 추정했는지 얼추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저런 방식으로 이제 추정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합체적으로 24년도 올해 작년도 대비 일단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정도 나는 건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저 상황에서 한 350억, 60억 정도. 근데 적자는 일단 적자일 것 같아요. 판관비 자체가 올해 한 100억 마이너스 난 게 상장 비용에다가 연구개발비하고 연구 인력을 뽑으면서 급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뭐 내년도 매출 좀 늘어나는 거에서 빼니까 그래도 적자가 나오고 25년도부터 좀 제대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숫자는 이제 조금 그래도 보긴 봐야 되니까 25년도를 바라보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에 한 건데 어, 그 G사스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어요. 이 성장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 G사스가 잘 되면 성장률이 엄청 커질 거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니면 좀 순탄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미래를 보는 애들이라 어, 피어 그룹
22년도에 받았을 때 세트리가이나 인텔리안테크나 얘네들도 그때는 숫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세트리가이도 수주잔고가 최근에서야 엄청 뛰어서 주가가 많이 갔는데 그 당시에 평균 PR이 한 40배까지 뭐 25배, 뭐 30배 이러고 있는데 컨택도 지금 25년 실적으로 35배가 나와요. 사실 보면은 다른 애들 대비 적정하거나 좀 고평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PR이라는 것도 성장률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뭐 PR 높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EPS 성장이 높은 애들이 어쨌든 예상되는 이익 성장이 높은 애들이 PR을 높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하다면 이익 증가율이 EPS 증가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프리미엄 받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섹터 액션으로 우주항공이 지금 확 주목을 받을 때 가장 베타가 클 것 같다. 그리고 멀티플 늘어나면서 20, 뭐 5년, 6년까지도 막 실적 엄청 나온다 이러면서 확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업사이드를 산정했는데 요거는 뭐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꿈을 가진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리스크를 좀 보시면 뭐 흔히 예상 가능한 겁니다. 수주잔고나 일정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는 경우 뭐 수주 기반 사업이라면 뭐 당연한 거겠죠. 가능성 높은 거고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민간주도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좀 예산이 삭감되거나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일 사실 애매한 것들이 G사스 사업에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영상 데이터를 받는 건 뭐 굳이 컨택 안 써도 영상 데이터 처리해주는 잘해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뭐 컨택이 G사 서비스 한다고 매출이 늘어나겠어? 라고 하는 게 사실 의문이에요. 네. 뭐 주가는 의심을 타고 이제 간다고 오른다고 일단 나중에 제가 참고로 여기 나라별로 해놓은 거를 운영 주체를 해놓은 이제 경쟁사들 말하자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써놨는데 대부분 미국은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은데 자주적인 국방에 의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회사가 뭐 글로벌 플레이어로 이 회사 저 회사 거 다 받아 하는 테슬라나 아마존도 있지만 국가나 국방을 중요시해서 다른 나라에서 뭐 일시적으로 보안이 상관이 없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건 상관없지만 굉장히 좀 민감한 어, 뭐 안보와 국방안보 관련이 돼 있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보 100% 소유한 기업이거나 이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나 아마존보다 AI 기술이 뛰어나서 막 영상 경쟁력 분석하고 그거는 크게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경쟁력을 따지면 국가 보안이나 안보를 무시하고 무조건 더 우리나라가 아마존이나 테슬라한테 AI 영상 처리해 주세요라고 수주를 이제 테슬라한테 준다는 건데 뭐 그런 이력은 없겠죠. 뭐 역사적으로 뭐 국가 사업인데 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VC 엑시트가 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술 상장했기 때문에 시리즈 ABC에 투자를 다 받았고 최근에 시리즈 C로 610억을 받았는데 610억 받은 주당 단가가 15,000원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15,000원에서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죠. 네, 지금 오르지 않는, 뭐, 물론 초기에 투자할 때 대비해서는 조금 뭐 수익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먹으려고 컨택에 VC가 들어와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시점이. 조금 더, 좀 가지성이 있을 때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 엑시스를 고민하지, 주가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엑시스를 할까?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뭐, 저도 그렇고, 경영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주항공 분야의 멀티플이 하락하는 경우. 뭐
국제 정서라든지 우주 위성이 쏘겠다는 거를 좀 국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쏘겠다는 게 지연되면서 성장률이 꺾이면서 멀티플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뭐 경영층을 제가 놨는데 이거는 뭐 국가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냥 대표님이 어 뭐 기술이 좋다기보다는 아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커넥션이 있다. 뭐 삼전도 삼전에 있다가 나와서 업체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커넥션 받듯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렸던 타사에 대한 현황 개수가 엄청 많은 게 보시면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가 엄청 많은데 제가 아까 그 게이트웨이와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차이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라운드웨이가 주력인 데들은 그냥 그라운드웨이로 해놨고요. 게이트웨이는 통신용, 그라운드웨이는 그거를 통신용뿐만 아니라 관측, 영상, 데이터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그 한 기업이 제가 12개국, 11개국, 10개국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에 대한 위치를 보시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면 위성이 지상국에서 위상과의 통신을 할 때 지형에 대한 좌표와 최적의 지형을 찾아서 지상국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제일 좋은 위치에 지상국을 설치하고 싶겠죠. 그래서 보면 다 한 군데 비슷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10개국, 12개국 이게. 요 12개국, 10개국, 11개국 이게 다 따로따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서 가장 많이 위성과의 데이터를 그 접시가 이렇게 대가리가 움직이면서 가장 신호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고저차 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위치가 좀 뭐 수십 킬로 정도 떨어진 저 옆에 지상국에서 야, 나 못 받으니까 네가 좀 받아줘 하는 게 그래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사 현황까지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택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